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9회 감정평가지 포럼 사회를 맡은 노태우입니다. 저희들이 이 감정평가지 포럼을 시작한 지가 벌써 9회째가 됐는데 지난 올해 새로운 협회장이 선출되면서 새로운 포럼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늘 새 협회장님 그리고 저희 학회에도 회장이 바뀌어서 제주대학교 정수연 교수님이 인사하러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듯이 부동산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두 분 다 따로따로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오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처음 감정평가지 포럼에 참여하시는 감정평가사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은 이 감정평가지 포럼은 저희 한국감정평가학회가 주관하면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후원으로 예전에 감정평가지 포럼이 분기별로 발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주로 전문가들의 기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었는데 그것보다는 하나의 이슈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감정평가를 서로 이해하고 또 처음 감정평가를 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감정평가지 포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분들은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했는데 최근에 온라인으로 되면서 감정평가사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만 아직 서로 어색한지 많이들 오시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되면은 예전에 전문가 기구 중심의 감정평가지 포럼보다는 훨씬 더 유용한 포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가 부동산 시장과 감정평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 방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죠. 거의 오프라인 중심의 산업이나 문화에서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 건데 감정평가 산업은 부동산의 특성상 현장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비껴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크게는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제하시는 분은 명지대학교 양성철 교수님이신데 연구원에도 있었고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발제를 부탁을 드렸고 토론자로는 네 분을 모셨는데 한 분은 주택 분야에서 발군의 연구 경력을 쌓고 계시는 분이고 한 분은 감정평가사이면서 굉장히 다양한 기고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외국계 자문회사에서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 또 한 분은 부동산 관련 컨설팅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오늘 발제에 대한 그런 토론뿐만이 아니고 평소에 본인들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토론을 통해서 감정평가사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제가 지금 소개하는 부분이 끝나고 나면은 간단하게 발제 준비를 한 다음에 우리 양성철 교수님의 발제 주제 발표를 듣고 그 이후에 좌석 배치하는 잠깐의 휴식을 가진 다음에 오늘 토론자 네 분들을 모시고 전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여러분들이 발표 내용이나 토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볼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도 해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감정평가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면은 제가 중간에
뭐라 그러죠? 뭐 선물 같은 것들 예전에 한번 선물 보내드린다 공표를 했는데 너무 작게 나와서 못 보내드렸는데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잠시 준비를 한 다음에 주제 발표와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명기전문대 양승채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감정평가지 포럼 준비 그 발제를 받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했던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코로나19 시대의 부동산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이제 코로나19 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뭐 저도 이제 원래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거를 좀 쓰고 싶었으나 사실상 이제 코로나가 앞으로 인류가 있을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뭐 영어로는 코로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냥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걸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정평가 산업의 발전 방안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감정평가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감정평가 산업 또는 감정평가업이 어떤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적절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목을 달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은 2000년에 한참 그 많은 그 유행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그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1년이 돼서 지금 이제 3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변한 그 국면은 사실상 이제 백신이 이제 그 작년, 그러니까 2000년 12월 달부터 이제 뭐랄까 사용 승인되면서 접종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약간 국면이 좀 변화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논의는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뭐가 나아간 적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수준에서 조금 더 그 백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그 진화된 상태고 그래서 이 내용의 그 주된 코로나 시대에 관련된 내용은 2000년에 이제 제가 그 국토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이제 크게 큰 틀을 유지하면서 변경된 내용들을 이제 추가로 해서 그거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제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는 이제 2019년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일단 먼저 이제 그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됐죠.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뭐 미국은 뭐 거기서 나왔다, 중국은 이제 아니다, 뭐 이런 형태의 논란이 있으나 일단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019년에 이제 코로나19 그 바이러스가 이제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3월 달에 이제 팬데믹으로 발전이 된 이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지금은 그 백신이 나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아직도 백신이 아직 충분한 형태로 이제 공급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팬데믹이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혼란을 야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020년 12월 이후부터 이제 화이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그다음에 뭐 존슨앤존슨 백신 이런 것들이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되면서 지금 이제 지금의 이제 백시네이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백시네이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TV라든지 이런 데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백신율이 높아서 정상적인 이제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는 수준까지 뭐 올라가고 있다 이런 그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그 전까지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재택근무, 그 다음에 국가 간 이동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는 아직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OECD나 또는 여러 가지의 입장을 보면 2021년 2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완화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완화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백신과 관련된 그 정책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과 관련된 뭐 여권을 뭐 발급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걸 기재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WHO라든지 또는 뭐 다른 국제기관에서는 이제 백신과 관련된
차별되고 이런 문제가 또 약간 그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그 백신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동의 어떤 수준과 그다음 범위가 이제 제한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경제, 사회, 정치적인 변화를 이제 유발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그 바이러스 등을 이제 포함한 어떤 재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위험에 그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는 쪽으로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이제 이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력을 가질 것이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형태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은 그 코로나19가 처음 시행됐을 때 각 나라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책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단 소득 문제, 그다음에 임대료의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처음에 가장 긴급적인 상황이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부동산발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초기에는 임대료에 대한 유예 또는 월세 또는 뭐 상가의 그 임차인들이 임대를 내지 못해서 쫓겨나는 것을 갖다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이제 있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향후에 부동산 쪽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을 빼고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를 보여주는 건데요. 날짜는 3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2천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요. 그 중에서 한 270만 명 정도 이제 사망하신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그래프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백신을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난 세기 이제 보통 3가지 종류 이상의 백신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조금 연한 게 이제 2가지 이상의 백신, 그다음에 아주 연한 게 이제 1가지 백신만 이제 사용하는 형태의 그 의미를 보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2가지 백신으로 나왔는데요. 이거 이제 나중에 좀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아직 백신이 공급되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향후에 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백시네이션, 즉 흔히 말해서 백신 접종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인구 100명당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이 이렇게 나와서 일단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가장 높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밑에 있는 데가 우리나라인데요.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그죠? 아랍에미레이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칠레,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회복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관측들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백신 그 접종 결과 이게 큰 차이 경제 또는 부동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OECD가 이제 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 어떻게 경제가 발견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 보면 원래 이제 이게 2019년에 이제 그 4분기 기준을 100으로 했을 때 원래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가 요 파란색으로 이제 올라가게 돼 있었는데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다운이 된 거죠. 다운돼서 그 회복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원래는 이제 OECD에서 이게 더블 딥까지도 생산을 해서 이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2차 재유행이라든지 3차 대유행으로 이제 더블 딥까지 이렇게 했다가 더블 형태를 갖다가 사실은 이제 요 상태로 지금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가장 우월해지는 그러니까 가장 양호한 예측으로 보면 이제 2021년 2분기 정도 되면 이제 100종 옛날 2019년 4분기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로부터 이제 점점 가장 양호한 그 예측은 이제 다시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가장 낮은 형태의 가장 안 좋은 형태의 예측이 이제 가장 밑에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이런 보라색 형태의 경제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 기준이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1년 1분기 이후 이제 백신에서 회복 전망이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2000년에 이제 미리 전망을 했던 거고요. 크게 이 내용에서 변경된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제 가계에는 실업과 소득 감소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위험 회피 경향이 좀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 저항이 감소될 거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큰데요. 이게 나중에 보면 리테일어도 똑같은 건데 흔히 말해서 예전에는 그 스마트 기기에 대한 약간 저항이 있었던 분들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스마트 기계 또는 이제 AI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들이 많이 줄게 된다 이런 의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녹색에 대한 그 저항도 줄게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효율성보다는 이제 보건력,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그 보건력에 대해서 상당히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저스틴 케이스하고 똑같은 의미로 어떤 그 유연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그 중시하게 된 형태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역할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할 거냐에 대해서 뭐 여기는 빠져 있지만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한 뭐 저항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안전망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약간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거 보면 세계 상산 차질 및 핵심 물자 부족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저장 시설에 영향을 주게 되고 물자의 어떤 공급체 서플라이 체인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기에 좀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이 문제들이 이제 점점점 해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보유무역이 강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크고 이거는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 약간 예측되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내 교류, 지금 교역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국가 간 국경이 폐쇄되는 경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적 교류가 이제 제한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까지는 적어도 이제 인적 교류가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세계 코로나 이후에 대한 한국은행의 어떤 전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탄소 경제의 어떤 이행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야기되는 게 여기 이제 연결되는 부분은 코로나가 발생했던 게 환경 문제와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연계가 돼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저탄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도시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도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코로나19에 따라서 OECD에서 그 각 나라의 도시에 대한 그 대응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코로나19는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줬는데 정책은 획일적으로 정책이다 보니까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실제 코로나19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들은 이제 취약계층 인 분들이 많은데 실제 정책은 거기에 그분들과 맞춘 건 정책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도시 정책은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맞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 위기가 사실상 경제 사회 위기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데 그 회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노동, 그다음 교육 조건 이런 조건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다르게 상이하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도시가 아주 불균등성이 좀 심화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성 증대보다는 이제 공개 공간, 즉 오픈 스페이스, 퍼블릭 그 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개 공간을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 공개 공간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국토도시계획학회 그 세미나를 한번 보시면 작년에 보시면 공원을 크게 만들지 말고 길쭉하게 만들자는 견의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지 경춘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디죠? 갑자기 홍대에 있는 경의선 이 숲길 같은 거 길게 놓을수록 오히려 이제 공개 공간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서 도시의 패러다임 자체를 좀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는 이제 장소, 그 다음에 사람 간의 불평등성을 강조한다. 이게 이제 계속 강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는 밀도보다 구조적 불평등성 문제가 이제 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밀도보다는 어떤 불평등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밀도는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스마트 도시 쪽과 좀 연결이 되고요. 컴팩시티와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는 없어지지 않는데 뭐냐면 집적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도시는 오히려 결론적으로 보면 중심은 오히려 더 조건이 좋아지고요. 외곽 지역은 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화의 어떤 차별적 영향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이제 뉴노멀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줌 이펙트하고 이제 그레타 이펙트인데요. 이거는 줌 이펙트는 아시다시피 줌으로 여러분들 그 수업하거나 줌으로 회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이펙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격 화상 회의의 어떤 그 영향이 도시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였고요. 요 그레타 이펙트는 이제 이게 그 학생 이름인데요. 갑자기 앞에 이름을 근데 그레타라고 하는 그 스웨덴 학생이 그 환경 운동을 하는 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운동에 따른 어떤 이펙트 영향이 영향을 줘서 청정 교통 수단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각각의 별도적인 어떤 그 영향들이 존재한다라고 한 거요.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도시를 어떤 예전처럼 어떤 도시 정부가 지배하기도 하지만 각각의 어떤 사회 집단들, 이해 집단들 간의 어떤 그 영향력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해서 거버넌스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시민 트러스트라든지 어떤 특정 분야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회복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코로나19에서는 회복력,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또는 레질리어블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회복력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어떻게 무엇을 어디에서라고 하는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과 그다음에 예전에 OECD에서 그 나왔었던 것처럼 뭐 뉴 어번 어젠다라든지 뭐 샌다이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그 각각에 대한 아젠다들이 더 이상 더 중요해지는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도시 중에서 레질리언스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레질리언스 관련된 내용인데 요 부분 앞에서 조금 더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넘어가고요. 보시면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포용 도시하고 녹색 도시하고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요 최근 들어서의 그 내용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사실 부동산도 사실 이 도시의 개념들이 달라지면서 약간씩 달라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용 도시 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녹색 스마트 도시는 이제 여러분 첨단 그 기기와 어떤 연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관련된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향후 도시의 전망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의 전망도 그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이제 도시하고 경제하고 도시를 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